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늘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나타나 매일같이 여행을 떠난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 이때도 나타나고 저녁에도 나타나고 매일 거기 나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빼고는 다 보니까 매일 출근해요. 얼굴이 이상해요. 귀신같이 생겼어. 귀신. 우리가 봐도 무서워. 옛날에 삐에로 아줌마. 삐에로 아줌마요? 왜냐면 삐에로처럼 화장을 해서. 그녀가 출몰하는 곳은 전북 일대의 버스 터미널인데요. 유난히 짙은 화장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에게 붙인 이름 빨간 삐에로. 그녀에 대한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전은 돈 많이 많이요. 돈이 이제 뭉쳐가지고 뭉치고. 이게 호텔 여기 밑에 여기다 방문해놓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메이크업 있고 좀 구역에 사는 집 같아. 저걸 따지는데 그러니까 돈가방, 재벌가의 딸, 기괴한 화장. 사람들은 빨갛게 덧칠한 과장된 화장 속 그녀의 민낯을 궁금해했습니다. 터미널을 떠도는 여인. 누구도 몰랐던 그 가면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터미널. 그곳엔 수많은 이들의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론가로 떠나기 위해 혹은 돌아오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싣는 사람들. 이곳에 4년이 넘도록 그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아줌마가 멋쟁이야. 멋쟁이인데 화장만 너무 분장으로 기시고 나오고. 그리고 화장을 항상 이렇게 막 떡치게 막 그 파운데이션을 엄청 많이 발라요. 저랑 여러 번 탔어요. 키는 나보다 더 크고 나이 좀 먹었는데 그 볼터치를 그 립스틱 분홍색으로 막 이렇게 해서 화장하고. 이게 한마디로 갸루상 얼굴에 딱 연지 분지 딱 찍어놓은 그런. 두꺼운 피부 화장에 빨간 입술, 그리고 붉은 연지 곤지까지. 여인의 얼굴은 마치 삐에로 같다는데요. 기괴한 화장을 하고 매일같이 터미널을 찾아온다는 그녀. 멀리서도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기다렸을까? 피에로 여인,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모피 코트에 핸드백, 우아한 중년 여인의 차림인데요. 허나 그녀의 얼굴을 보면 마치 가면이라도 쓴 듯 부자연스럽기만 합니다. 그녀는 자판기 커피로 터미널에서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어쩐지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이들과는 달리 그녀에게선 여유가 묻어납니다. 전망이 탁 트인 앞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가 하면 몸짓 하나하나가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기품 있어 보이는 옷차림은 피에로란 이미지와는 상반돼 보이는데요. 그 옛날 피에로는 관중들을 웃게 하는 어릿광대 역을 맡았다지만 정작 그녀는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윈 상관없다는 듯 도도하기만 한 그녀의 모습.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더욱 그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인은 누구이며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왜 이런 모습으로 터미널을 맴돌고 있는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좀 옆에 좀 잠깐 앉아도 될까요? 선생님, 저 그 서울의 MBN 방송사에서 나왔어요. 저 지금 바쁜데. 네.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바쁘다고요. 선생님 바쁘세요? 선생님 저기 아니 근데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국정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장이 되게 개성 있으시다고 주변 분들이 화장에 대해 묻자 순간 날카로워지는 눈빛. 좀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불량배예요 지금? 끝내 대화를 거부해버립니다. 독특한 화장 때문에 늘 주목받아왔지만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절대 곁을 내주는 법이 없다는 여인. 선생님 저기 그냥 이게 이 화장하는 이유만 그 미용실 가서 물어보셔요. 미용실 가서. 아니 뭐 혹시 배우신가요 어머니? 배우? 의사예요 의사. 의사요? 뜻밖의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손님이 좀 왔거든요. 그래서 손님을 좀 만나려고요. 좀 시간이 없다고요. 바쁘다고. 아 선생님 바쁘세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피에로 여인.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을 만나야 한다며 그대로 황급히 버스에 올랐는데 정말 그녀의 말은 사실일까요? 좀 지적이 보여요. 근데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 어디로 출근을 하시나 뭐 하여튼 어디로 가시나 그런 식으로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했어요. 그분이 의사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돈도 어릴 때 보면은 한 뭉치를 가지고 다녀요. 돈 한 뭉치요? 돈을 10,000원짜리를 막 그 띠도 안 뜯은 것을 가져온다고. 그녀가 의사의 재벌가의 여인이라는 소문. 우리가 놓친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볼까요? 터미널 매표소 앞, 그녀는 버스표 한 장을 삽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현금 뭉치. 이후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10,000원권 지폐 뭉치. 자연히 그녀는 온갖 소문을 몰고 다닙니다. 여기 호텔 여기다 방문해놓고 왔다 갔다 해요. 보면은 그 로또 메이크업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돈을 이렇게 뭐 없어서 이렇게 빼내는 게 아니라 뭉티기 돈에서 꺼내기도 하고. 웃고 있지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피에로. 속을 알 수 없는 그 짙은 화장처럼 그녀도 은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늘도 그녀는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때 이미 터미널에서의 하루를 시작한 피에로 여인. 오늘도 그녀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몸을 녹이는데요. 옷차림 역시 어제와 같은 모습. 그녀에겐 나름의 규칙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녀는 왜 매일 이곳 터미널을 찾는 걸까요? 그녀는 지금 어디로 떠나려는 걸까요? 그때 느닷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여인. 그리곤 매표소 앞에 섭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걸까요? 그녀의 손에 들린 차표 한 장. 그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아까 표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창이요? 익산에서 고창이면 그리 먼 길은 아닙니다. 오늘 그곳에 볼 일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녀의 비밀스런 여정을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피에로 여인에 대한 의문은 풀릴 수 있을까요?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한 그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무심코 보는가 싶더니 흘러나온 라디오 노랫소리에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한바탕 웃고는 이내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어딘가 이상한데요. 홀로 웃다가도 수없이 혼잣말을 반복하는 그녀. 터미널 대합실에선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요. 한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고창의 버스 터미널. 누군가를 급히 만나기라도 하듯 그녀의 걸음이 빨라지는데요. 행여 놓칠세라 그 뒤를 바짝 쫓아가 봤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그녀가 머무른 곳은 뜻밖에도 매표소인데요. 그녀는 왜 도착하자마자 이곳으로 향한 걸까요? 익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표를 미리 사둔 걸까요? 방금 그 표 끊으신 거 맞죠? 전주 거 끊었어요. 전주 거고요. 그런데 익산이 아닌 전주행 버스표를 산 그녀. 보통 오시자마자 바로 또 가는 건가요? 아니요, 요 의자에 한참 있다가 하늘 쳐다보고 한 10분, 20분 있다 그러고 가요. 다시 또 20분 정도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녀가 만나야 할 사람은 고창이 아닌 전주에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먼 길을 돌아가는 걸까요? 전주행 버스를 타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20분.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화장을 고치는 일입니다. 화장실을 나선 그녀.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터미널 밖으로 향했습니다. 인근의 한 편의점. 바쁜 시간을 쪼개 끼니를 해결하려는 듯한데요. 그런데 반찬도 없이 그저 맨밥으로 한 끼를 때우는 그녀. 그마저도 버스를 놓칠까 싶어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대체 그녀가 오늘 가려는 곳, 만나려는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토록 시간을 쫓기듯이 다음 버스를 타야 하는 걸까요? 이곳에서도 그녀를 한두 회 본 게 아니랍니다. 왜 여기는 왜 온지는 몰라. 그 양반이 익산 사람들 김제 오고 김제에서 부안 오고 부안서 고창 오고 고창서 이제 다시 익산을 가는데 다시 여기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터미널 다 돌아다니고. 버스 터미널을 목적지 삼아 정처 없이 떠도는 여인. 버스 시간을 따라 유랑하며 하루를 보낸다는데요. 오늘만 해도 그녀가 향한 곳은 익산을 시작으로 고창, 전주, 김제를 거쳐 다시 전주로 향했다가 익산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동 거리만 해도 230km에 달할 정도입니다. 부평초처럼 돌고 돌아 다시 맨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그녀.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녀의 여행은 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녀의 버스 유랑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 터미널마다 화장을 다듬고 터미널 주변을 거닐거나 커피 한 잔 또는 간단히 요기를 합니다. 정해진 장소, 시간을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온종일 버스를 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통에 그녀의 하루는 누구보다 깁니다. 날이 어둑해지고 나서야 익산행 버스에 몸을 싣는 여인. 도대체 그녀는 왜 온종일 버스를 타며 터미널 곳곳을 누비는 것일까요? 그럼 집이 어디예요? 왜 그러세요? 네? 왜 그러시냐고요? 아이 얼마나 하시는 게?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지 혹시 모르세요? 우리 기사를 보고 그게 궁금지 말아요. 근데 내 버스를 많이 타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별일 가다시피 하더라고요. 집이 어딘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예.
우리 지나갈 때 누가 접촉을 안 하니까 방금 말없이 막 시계 내버리잖아요. 예. 무수히 많은 길 위를 여행하는 그녀. 하지만 정작 그녀의 길은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다시 익산으로 돌아온 버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그녀의 하루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고단할 법도 한데 여인은 어떻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쳇바퀴 인생을 살아온 걸까요? 게다가 버스 경비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 터미널까지 차비를 합산해보자면 하루 평균 35,000원. 이를 한 달로 잡았을 땐 100만 원이 좋게 넘습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까지 터미널을 돌고 도는 여인. 그녀의 목적지는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어느새 택시에 올라타는 그녀. 오늘의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그녀의 뒤를 따라가 봤는데요. 터미널을 한참 벗어나 어디론가 달리는 택시. 아주머니가 특이한 아주머니 아세요? 얼굴에 저 분홍색. 예, 맞아요. 그분 되게 유명하신가 봐요. 이 택시를 자주 타는데 혼잣말도 많이 하고 이 근방에 살더라고요.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도 피에로 여인은 이미 유명한 듯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처럼 버스 유랑이 끝난 후 택시를 탄다는 그녀. 늦은 밤 그녀가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차에서 내린 여인,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셨죠 지금? 방금 있었는데? 잠깐 사이 눈앞에서 사라진 그녀. 여인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다음 날, 오늘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터미널에서 그리 유명한 만큼 동네에서도 분명 그녀를 알고 있을 겁니다. 탐문 끝에 그녀의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살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재벌가의 딸이니 돈 뭉치 가방이니 여인의 뒤를 따라다니던 소문과는 달리 그녀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는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합니다. 정말 여인이 이곳에 사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화장을 집에서 못 오게나 어쩌나 거기 서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전부 거의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래버렸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뚜렷한 그녀의 흔적. 립스틱 작업 같은데 이거?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 그녀는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화장을 덧칠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계속된 일인지 한눈에도 짐작해야 하는데요. 짙은 화장 속 자신을 감추고 매일 여행을 떠난다는 피에로 여인. 그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익산 터미널에서 좀 화장을 독특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따님이세요?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렵게 입을 떼는데요. 그 놀랬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거 털어만 남겨 그냥 그렇게. 저기 그 따님이 혹시 의사는 아니세요? 옛날에 있었겠지. 아 정말요? 무슨 의사 하셨었어요? 가요. 치과 기계증 있었어. 그녀가 정말 치과 의사였다는 겁니다.
버스를 그렇게 계속 타고 다니신다던데. 그거 알 수 없어. 버스를 타고 유랑하는 딸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아버지. 치과 의사라는 전도 유망한 직업을 가졌던 여인. 부모에게도 자랑스러운 딸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과 섞이지 못한 채 홀로 웃음 짓는 피에로 여인. 짙은 화장을 하고 목적지도 없이 그녀가 무작정 버스에 오르는 이유. 그 이유를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여자가 무엇을 했는가도 그런 내용을 뭐 살 때만 저기 말 붙여봤지 말 붙이든 안 한 사람. 웬만한 사람들 나도 말을 하면은 다 자기네 것을 사연을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 여자는 우리하고는 대화를 못해요. 이웃들과도 담을 쌓은 채 말조차 섞지 않았다는 여인. 그런데 혹시 유람 있어? 유람 제가 김미정 언니를 그녀의 사정을 잘 안다는 사람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치과 의사였어? 피에로 여인. 그녀가 치과 대학을 졸업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과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출신이 맞긴 한지 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학교 출신이죠. 80년대 그녀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수많은 남학생들 사이 단연 눈에 띄는 여인. 짙은 화장 속에 가려진 그녀의 단아한 얼굴이 비로소 보입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지금하고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달라요. 약간 독특한 면도 있지만은 그냥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그 정도였는데 착해하고 말이 없었다는 것만 저는 기억을 하고 상당히 외로운 친구로 기억을 하는데 선망의 대상이었던 의대생 시절. 이제 탄탄대로 같은 삶이 펼쳐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학교 생활은 잘 했다고 그래요. 잘하고 이제 뭐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교수 준비를 했었다고. 그 교수 임용직에서 조금 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믿었던 게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좀 그게 좀 충격을 받았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어머님한테. 그래서 뭐 이렇게 신경을 한번 뭐 쓰면은 굉장히 그냥 몰두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청명했던 여인. 허나 교수 임용 실패 이후 여인은 조금씩 약해져 갔습니다. 한 길만을 고집하던 그녀에게 찾아온 실패는 한없는 두려움이었다는데요. 경기도 쪽에서 개원을 했었었구만요. 경기도 부천시로 되어 있네요, 여기. 여기에 나와 있는 개원도 여러 번 방황을 하다가 하지 않았나. 그런 그녀가 개원을 했었다는 겁니다. 과거 그녀가 운영했다는 병원. 한때 번듯한 치과 의사로 살았던 그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원장님은 지금 안 계시고요. 여기에는 안 계세요. 의사 선생님을 활동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어떻게 된? 네, 여기서 그러니까 진료를 하시긴 하셨었는데 지금은 안 하세요. 개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료를 중단하게 됐다는 그녀. 그 사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의대생, 치과 의사, 그리고 병원장. 여자의 인생길에 등장한 이 낯선 이정표들은 이제 정녕 무의미한 걸까요? 여인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화려했던 과거를 던져두고 터미널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 답을 알면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피디님하고 잠깐 이야기해봐.
내가 좀? 혹시 좀 그런 어떤 계기로 저렇게 되셨는지만이라도 좀 치과를 썼나 봐요. 근데 부채 돈을 이제 얻어서 이렇게 치과를 퇴직하잖아요. 부채를 안게 됐다는 것 같아요. 피에로 여인에게도 눈부신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한때 모두의 자랑거리였던 그녀. 온통 꿈으로 벅찼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지를 잃었던 그날 이후 연이어 다가온 또 다른 시련, 병원에 불어닥친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여인은 짙은 화장 속에 자신의 얼굴을 숨긴 채 버스 터미널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가려고? 오래간만에 나왔네? 그리곤 정처 없이 떠도는 버스 유랑을 시작했는데요. 이 긴 여정에서 그녀는 무엇을 찾고 싶은 걸까요? 이토록 고된 일상을 그대로 지켜만 봐도 될까요? 우리도 약도 먹이고 정신병원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계속. 근데 저게 다니는 것을 고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나 이렇게 내가 자연 구경도 오고 그러면서나 좀이라도 치유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생애 최초의 큰 좌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죠. 화려한 화장을 하면서 정말 세련된 모습을 내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할 일 없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의 할 일을 찾아서 계속 뭔가를 한다. 버스를 타고 무엇인가를 한다. 이것이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존재 이유를 나름대로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길 위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희가 좀 아주머니 사연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젊은 날의 자신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그녀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인생이란 여행길에서 목적지를 잃은 여인. 지금 자신이 향하는 그곳이 어디인진 몰라도 매일 버스를 타며 그녀는 아직 살아있음을, 가야 할 곳이 있음을 떠올릴 겁니다. 그 길의 끝에서 그녀는 무엇을 찾게 될까요?